오늘은 돈 맡기면 위험한 은행 탑3 알려드릴게요. 저축은행의 3년치 재무자료를 싹 훑어봤는데 생각보다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들어온 곳이 많아서 놀랐어요. 지난번에 예금자 보호만 믿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범위 내에서 보호는 되는데 돈이 수개월 동안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작고 귀여운 돈이 수개월 묶이거나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각자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은행도 포함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오늘 사용한 자료는 모두 무료로 공유 드릴게요. 신청 방법은 아래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위험한 저축은행 탑3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위험한 은행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은행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는 보통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많이 봐요. 우리가 은행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내용 이해하시면 앞으로 위험한 은행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BIS 비율 먼저 볼게요. BIS 비율은 정확하게는 위험 가중자산분의 자기 자본의 비율이에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거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적을 경우에는 대출 받은 사람들이 파산하면 은행도 같이 파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본이 많은 거라서 좋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 비율을 은행 규모에 따라 7에서 11%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권고 수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데 특히 2% 이하로 떨어지면 영업 정지를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잘 준수하고 있는데 위험한 저축은행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저축은행은 총 79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파킹통장 상품이 있는 저축은행들은 이름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데이터는 분기마다 공개가 되고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3개년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보기 편하시게 수치값에 색깔을 표시했는데 10%대는 초록색, 9%대는 노란색, 8%대는 빨간색을 색칠했습니다. 빨간색인 은행은 주의를 해야 하는 은행인데 한 곳 있더라고요. 바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입니다. 여기는 23년 12월에 11%였는데 매 분기마다 1%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4년 9월 지표는 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곳 외에는 BIS 비율은 대체로 양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 지표는 이건 위험한 곳이 많이 있었어요. 바로 고정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 여신은 쉽게 생각하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의 건전성을 5단계로 표시하는데 여기서 고정 단계가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이에요.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3개월 이상 연체를 했는데 돌려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묶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체가 오래된 대출은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BIS 비율과 반대로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 값을 8 이하로 권고하고 있어요. 그 이상이면 금감원에서 관리 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건 많은 저축은행들이 23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지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8% 초과하면 초록색, 15%를 초과하면 노란색, 20%를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아무 색도 없는 곳이 정상이고 초록색이라도 색이 칠해져 있으면 일단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43%까지 올라갔던 곳이 있어요. 40%가 넘어간다는 것은 대출 5개 중에 2개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은행 재정이 안 좋아졌겠죠? 가장 심한 은행은 솔브레인 저축은행입니다. 이곳은 2024년 6월에 43%로 정점을 찍고 아직도 36%가 넘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 외에도 대하상하저축은행, 여기는 최장기로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까지 총 5곳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외에도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권고치 기준인 8%를 넘고 있어요. 15%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15%가 안 넘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아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도 다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ROA입니다. 이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단기 순이익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총 자산이 1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2억 발생했다라고 하면 ROA는 2가 되는 거예요. ROA가 2가 된다는 건 엄청 잘한 거예요. 만약에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적자를 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0 이하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내려가면 진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 표는 0 미만이면 초록색, 마이너스 1 미만이면 노란색, 마이너스 3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마이너스 3 미만인 곳도 5곳이나 있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값이라서 추세를 볼 수 있게 3개년치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태가 가장 안 좋은 저축은행은 대하상호저축은행입니다. 이름이 익숙하시죠? 아까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 최장기 20% 이상을 유지했었던 그곳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2등한 대원상호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외에는 솔브레인저축은행, 그리고 HB저축은행, KB저축은행까지 해서 총 5곳이 마이너스 3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저축은행도 마이너스 실적인 곳은 많은데 그래도 24년 한 해만 그랬고 적자폭이 크지 않으니까 앞으로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BIS 비율, 고정이하 여신 비율, ROA까지 살펴봤는데 내용 어렵진 않으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위험한 은행 탑3 뽑아볼게요. 각 항목별로 1등부터 5등까지 뽑아서 배점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총합이 가장 높은 은행을 위험한 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 BIS 비율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외에는 큰 문제될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배점을 위해서 낮은 순으로 뽑자면 10%대인 상상인 저축은행, CK저축은행, 머스트 3일저축은행, 라운저축은행 이렇게 뽑았습니다. 다음은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는 솔브레인 저축은행이 가장 상태가 안 좋았어요.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대하상호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순이었어요. 다음은 ROA입니다. 여기는 1등과 2등이 거의 비슷했어요. 대하상호저축은행이 1등, 대원상호저축은행이 2등, HB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KB저축은행 순이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2등은 공동입니다. 대하상호저축은행과 솔브레인저축은행이 각각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ROA에서 1등과 4등을 차지하면서 총합점이 7점이었어요. 마지막 1등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BIS 비율 1등, 고정이하 여신 비율 2등으로 배점 합이 총 9점이었습니다. 오늘 알아본 저축은행 세 곳이 당장 망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 굳이 재정지표가 안 좋은 은행을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금자 보호가 있어도 조심하면 좋잖아요. 중요한 건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1금융권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1금융권 은행은 지표가 좋아요. 각 항목별로 가장 안 좋은 은행을 표시했는데 다들 균일하게 권고치를 잘 지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1금융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에요. 저축은행이 불안하시면 1금융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여드린 자료는 다 정리해서 엑셀로 공유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지금은 2024년 9월까지만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12월 자료도 3월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최신 데이터 올라오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